하나 둘. 빠밤. 반갑습니다. 홍콩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음악의 인디맨 7화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급해요. 영화를 예매해놨는데 또 늦으셨죠?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지금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 딱 짧고 굵게 딱 하고 1시간 해서 50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40분? 충분해.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영화 할인해주는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예요? 8,000원인데요. 뭐 아이맥스, 돌비 이런 건 하나도 안 해주고요. 일반관만 해줍니다. 그것도 이제 6시부터 9시 사이인가? 그 정도만 되고.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좀 짜다. 그게 어디예요? 옛날엔 더 쌌는데 한 6,000원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거보다 쌌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듄을 보러 갑니다. 듄을 한 번도 안 봤었고 뭐 원작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봤었고 용주 씨가 그 팬이잖아요 듄. 그쵸. 언제부터 팬이었어요 듄은? 그래서 언제부터 그 호들갑 떨었어요? 호들갑은 듄 영화 나왔을 때부터 떨었고요. 그 전부터 좀 좋아하긴 했어요. 소설. 엄청 팬이잖아요 듄.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호들갑 떠니까 이제 또 보기 싫어진. 근데 오늘 또 날이 맞고 이래가지고 듄 뭐 한번 볼 겸 해서 오늘 용주 씨 오기 전에 1편 봤죠. 오늘 딱 듄 2 개봉 날이잖아요. 오늘 개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어떻게 일찍 봤어요? 저 새벽 2시에 봤어요. 왜 잠 또 안 잤어요 그러면? 그래서 한 2시간 잤거든요. 제발 자. 제발 자고 제발 일찍 와. 그러니까 제가 그 수면 패턴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바뀌거든요. 네. 항상 이러네. 그래서 막 언제는 아침형 인간이었다가 예. 오락가락해요.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죠. 아무튼 듄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듄을 좀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제가 보지도 그쵸? 않고서. 근데 오늘 보면서 왜 싫어했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때 그 드라이브 마이 카를 영화관에서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개봉 당시 때. 굉장히 그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내 옆에서 꽝 하는 소리 나거든요. 아 진짜? 옆에 사용호가에서 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넘어가나? 막 이러면서. 어. 그게 그 듄이잖아. 맞아 맞아. 한스진마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싫어하지 않았나. 아 그 소리가 넘어가요? 아. 영화관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화관이 그러면 안 되는데 듄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상영관에서 하고 상영관 수도 많고 드라이브 마이 카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아트관이나 뭐 이런 데니까 좀 조그만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올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그럼 좀 싫을만 하네요. 근데 듄 그래서 오늘 봤습니다.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수 없는. 아 근데 듄 같은 거는 네. 봐야 돼요. 맞아요. 잘하는 거 맨날 하더만요. 드네빌리브 슬로우 걸고. 그치? 야 이거 봐 개쩔지 이거 보여주는 거 맨날 하는 거 하더라고요. 쩔긴 쩔더라고요 그거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건.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 봐보시고. 네. 실제로 저도 막 그런 판타지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판타지는 보통 이제 뭐 설정 같은 거 이제 익히고 이러면 재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 그 그쵸. 1편을 보면서 저 왜 갑자기 나오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준2 한번 봐보고 웅주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면서. 좋아요. 저는 당연히 안 보실 줄 알고 오늘 호들갑 뒤지게 떨어야지 하면서 왔죠. 안 볼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보신다고 하니 아주 기쁘네요. 그럼 근황이 그거네요? 그쵸? 듄을 봤다. 듄 개봉하자마자 그래서 첫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달라? 좀 약간 화나더라고. 왜? 그게 그냥 기본 비율도 보이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잘리던데? 그죠. 근데 아이맥스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구나 싶어서. 그죠. 엄청 많이 잘리죠. 아무튼 듄 재밌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요일 이용해서 보시고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계속 그렇게 수면 패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또 유유히 서핑을 하다가 서핑을 하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사람은 35살부터 후져진다. 후져진다. 네, 뭐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쭉 읽어보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35쯤 되면 이제 잔소리 할 사람도 다 없어지고 이전까지 잔소리를 들으면서 좀 스스로 좀 케어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본래의 성정 그대로 돌아가면서 후져질 사람들 후져진다 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케어하지 않으면 좀 후져진다. 그래서 글이 또 되게 재밌고 그 문장이 좀 웃기잖아요. 네, 후져진다는 게. 후져진다. 그리고 또 댓글에 뭐 무슨 헤어스타일이 둘 다 웃기다 그런 거 얘기 좀 해달라. 여기 댓글에요? 네. 예. 뭐 DM으로도 막 그런 거 해달라. 자기 관리 뭐 이런 거. 자기 관리? 예. 자기 관리. 그래서 이제 35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로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좋네요. 35 후짐썰은
후짐설은 웅주 씨 그 20대 병신론인가? 23 병신론. 23 병신론과 겹쳐지면서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네요. 25세에서 35세 사이잖아요. 이혼은 그거죠. 이제 스스로 케어하지 않으면 후져진다. 모두가 다 후져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구만. 그래서- 케어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릴까요? 잔소리를 듣지 않고 뭐 이런 게 뭔 아,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제가 또 지금 카니보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니버라고 하면? 그 완전 육식, 네. 고기, 버터, 소금 말고는 아예 안 먹는, 그걸 뭐 일 때문에 술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아예 다른 음식은 안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체중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과의 싸움을 하면서 음.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이걸 완전히 놓으면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0 몇 킬로였던 것처럼 100 몇 킬로였어요? 네. 음. 한 110 킬로 됐을 거예요. 음.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겠구나. 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구나. 그래요. 외적인 뭐 자기 관리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주제랑 그 전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아니, 자기 근데 관리라는 게 뭘까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최소한의 운동은 한다. 아, 네네. 아, 그때- 그래, 그렇죠. 그것도 음. 있죠. 그것도 외적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완전히 막 그루밍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아무튼 뭐 카니보어 말고 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머리 이지랄 하고 다니는 거 결심했거든요. 왜 이 지랄을 한다 그래요? 진짜 지랄인 것 같아요. 매달 미용실 앉아서 염색하고. 이 짓을 하는 게 1년에 한 100 얼마를 여기다 들이붓고 있는 건데 아, 염색이 그렇게 비싸요? 비싸죠.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염색. 안 되나 그거? 탈색? 아니 이거 뿌리만 하는 거라 어, 또 안 돼요. 얼룩덜룩돼서 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온 거죠? 한 6년 7년 6, 7년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흑발로. 빡빡 밀기? 아니야 그 흑발로. 아, 긴 머리는 유지한 채로?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뭐 그거겠네. 장정이겠네. 아 검은색으로 하는 거요? 어. 그렇죠. 뭐 한 3-4시간 쓰겠죠. 그것도 돈 꽤나 깨지겠죠. 맞아요. 머리 얘기 그래, 머리 얘기해 봅시다. 아니, 재밌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제가 요새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네네. 예전에는 꽤 오랜 시간을 혼자서 머리를 자르셨잖아요. 저 지금도 머리 혼자 자릅니다. 그렇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23, 24부터 했던 것 같은데. 뭐 계기가 있어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막 맘대로 자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고 약간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귀두컷이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구렛나루 싹 미는 거.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지금과 다르게 구렛나루 긴 게 멋있는 머리였어요. 그쵸. 샤기컷, 울프컷 막 그쵸, 이래가지고 막 이걸 남기고 싶은데 그걸 남겨주세요 하면 듣지도 않아. 그 아줌마들이 예 하고 그냥 붕 미는 거야. 반스포츠로. 그럼 진짜 막 진짜 나라 이름 표정으로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 뭔지 알죠. 그럼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어머니가 예쁘게 잘 깎았다. 깔끔하게 잘 자랐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머리가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곱슬머리가 굉장히 심한데 어렸을 때도 심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중학생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네. 근데 그때는 성장기잖아요. 성장기 때는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 그 몸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더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비듬도 좀 있고 그럼요.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하죠. 막 머리도 막 기름지고 막 이렇게 곱슬머리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단단한 거. 그런 머리여가지고 곱슬머리인 분들은 제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어떻게 자르든 머리 한번 감잖아요. 똑같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심했어요? 곱슬이? 네, 엄청 심했어요. 지금 아주 많이 어렸을 때 풀린 좀 거구나. 심했고, 그렇죠. 이게 머리가 좀 길고 이제 머리 힘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잘라보자 해가지고 몇 번씩 잘랐는데 지금도 잘 못 잘라 이게 뭐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자르니까 그 리프레시 되죠. 정신이? 여자분들이 뭐 네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뭐 머리 한 달에 한 번 자른 남자들도 리프레시는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치. 그게 크지. 공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해요. 혼자 뭘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전 의자 막 부서지고 이러면 혼자 막 고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류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응주 씨는 셀프 염색은 안 된다. 네,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엔 좀 했었는데. 그럼 염색만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되겠네요. 그게?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돈도 많이 절약되고. 그쵸.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헤어스타일 바꿔볼 생각은 없으니까 뭐 색 말고도. 아직은 없어요. 이걸 이제 자르면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이제 장발을 못할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워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김태원 아저씨나 김태현 아저씨나 뭐 그 사람들이 왜 계속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하면 끝이야. 못해. 그분들은 또 그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 락의 곤조 때문에 안 자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도균 이런 분들도 다. 뭐 근데 크게 다를까요, 저랑? 락 때문에 머리 긴 건 아니잖아요. 이 락 때문에 머리 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락 아닌데. 저 락인데요? 왜 락이? 당신 발라드야. 저는 제 피가 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락 하세요. 발라드 하지 말고. 저 락해요. 그래요? 저 옛날에 드레드 한 거 아세요? 네. 제가 알죠? 안 해본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드레드도 했었고 뭐 머리 빡빡 미는 거는 뭐 여름마다 한 번씩 했었고 아 그게 진짜 간지였는데. 모이칸. 모이칸도 했었죠. 택시 드라이버. 그 택시 드라이버 모이칸. 이거 막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락커처럼 세우는 거 말고. 아, 나 정말 그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 엄청 특이하진 않았어요. 그게 머리가 또. 특이했죠. 특이한 것도 특이한 건데 그걸 일단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신경을 좀 놓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다 도전 같은 걸 다 해봐가지고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리고 있고. 전형적인 아저씨 패턴이네요. 근데 아저씨들은 딱 그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아저씨들 패턴은 딱 정갈한 이 머리 있죠. 이 머리. 요 머리 요새는 요 머리 이렇게 딱 하잖아요. 쉼표 머리라고 하나? 아 포마드인가? 포마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컷인가? 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쉼표 머리 그래서 아닌가? 여기 그 자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 하지 않나요? 그것도 좀 옛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저씨들은 그런 컷을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머리를 냅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어지는 그런 패턴. 아니 근데 약간 달라요.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멋이라는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멋에 이제 있는 거고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획일화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저씨 옷 같이 입잖아요. 패딩 조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꼴값이긴 하지만 제가 좀 패션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냥 옷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뭐 특이한 옷 입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뭐 입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걸 더 좋아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옷 같은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보는 걸 또 좋아해요. 입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입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와요. 막 진짜 아저씨들처럼 막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쵸. 보셨죠? 저 멋쟁입니다. 너무 신경 쓰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는 머리를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의 나는 이거 세팅은 해야 된다 네.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저씨들은 완전히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룩처럼 그냥 만들어가지고 아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입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난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어떤 스타일을 입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어떤 스타일이든 좀 이 머리가 어울려. 지금 내가 입는 스타일, 내가 어떤 이렇게도 뭐 청청으로 입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스케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울리는 머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머리가 한 요 정도 길거나 아예 빡빡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 이런 거죠. 웅주 씨도 뭐 그러니까 물론 웅주 씨 스타일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보자면 웅주 씨가 머리를 이렇게 했으면은 할 수 있는 옷이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패션 얘기도 해볼까요? 뭐 웅주 씨 그 신문지 바지 입던 시절부터 그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네. 신경 써서 입은 옷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학생 때 순천에서 빈티지를 사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빈티지 있었어요? 그 헌옥수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빈티지 쇼핑몰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아, 네. 혼자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제가 이제 신문지 바지를 한 10년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너무 돈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신문지를 입고 다녔어. 근데 내가 그게 바지인 줄 알았던 거야. 어쩐지 비를 피하면서 다니더라고. 그때도 네. 그러니까 물론 패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옷을 쇼핑몰 같은 거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광장시장 가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때는 과도기였을까? 맞아요. 근데 보통 패션 같은 게 네. 20살 초에서 20살 중반까지 과도기가 확 있다가 확 죽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과도기라는 게 진짜 있었어요. 과도기랑 달라요. 옷을 잘 입는데 과도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과도기일 때도 과하는데 잘 입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촌스럽지. 근데 그때 잘 입는 애들이 있는데 당신 그냥 못 입었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입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저도 네. 그 당시에 형 만나기 직전에 네네. 되게 특이한 옷을 되게 많이 입었어요. 아, 예. 엄청 나대는 옷? 네 홍대에서도 특이한 옷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입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한 22, 셋 되니까 그런 옷들을 확 못 입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브롯이 확 없어지면서 약간 그런 시기였어요. 제 기억하기에. 맞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옛날 사진 보고 이때 막 패션 막 암흑기다 혹은 뭐 이거 흑역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입는 옷도 한 10년 지나면 흑역사가 됩니다.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으면 그런 소리는 안 됐겠지. 근데 지금 뭐 입는 유행했던 뭐 그런 고프코어나 뭐 그런 옷들이 다 10년 지나면 엄청 촌스럽고 저 뭐 닌자야 뭐야 엄청 암흑기였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거기서 10년 더 지나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 일본 잡지나 네네. 이런 거 보면 예쁘잖아요. 그죠? 간지가 나잖아. 간지 나죠. 왜? 옛날 표현이라서 간지가 간지가 나잖아. 근데 우리가 패션 암흑기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2000년대 네네. 초중반이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좀 나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 근데 올 수도 있어. 재해석돼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잘 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전쟁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취향이라는 게 그렇게 카테고리화 돼 있고 막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뭐 어디 뭐 여피족처럼 막 입고 막 80년대 때 사람들 막 이렇게 입고 막 오렌지족도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문화가 싹 들어오면서 따라하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카테고리화가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연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쌓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끼는 암흑기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연역상.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그때가 돌아올 것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폐할못이니까.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암흑기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 들어오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게 막 부흥하던 시기였으니까 더 확실히 더 그게 있었지 않나? 왜냐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니뽕필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맞아요. 들어오면서 여자들 사자머리 하고 막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스키니진 입고.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아수라장 돼 있는 그런 미 있죠. 미학. 맞아요. 그런 게 10몇 년, 20년 쯤 되면은 재발견되면서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다. Y2K가 그런 거죠. 그죠? 근데 Y2K도 사실 한번 돈 거예요. 그게 옛날 거기 복직에서 그냥 다시 오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보통 패션들이 다 그런 식이죠. 패션뿐만 아니고 어떤 멋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장르 유행하는 그런 것들 있죠. 다 시대성을 탑니다.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20대 때는 물론 저는 아직도 계속 컨버스만 신습니다만. 네. 어느 순간 컨버스만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컨버스를 신었어요. 중학교 때에도 컨버스를 많이 신진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대세였는데. 그죠. 아식스 뭐 이런 거 신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컨버스만 신었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이제 나대는 패션을 입으면서 그때는 거의 쪼리랑 워커 같은 것만 막 신다가 대척점에 있는 거네요. 쪼리랑 워커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는 컨버스로 돌아간 거였죠. 그게 한 23? 뭐 이럴 때쯤. 그러면 뭐 한 20년 신는 거네. 컨버스만. 그쵸. 근데 거의 비슷하게 컨버스만 신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변절하셨죠? 네. 왜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기점이나 뭐 그게 뭐였냐 이거죠. 컨버스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었어요. 컨버스 하이만 좀 신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죠.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이쯤 되니까 발이 커지니까 맞는 신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찾아도 안 예뻐. 그래요? 안 어울리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300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죠. 농구화 아니면 뭐 컨버스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적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죠. 20살 중반까지 제가 컨버스를 좀 많이 고집을 했었는데 그거는 계속 그걸 신다 보니까 신발에 맞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옷을 계속 이제 장롱에 쌓아놓고 이렇게 고르면서 하다 보니까 컨버스가 제일 무난히 잘 맞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옷들에. 그래서 컨버스를 계속 신었는데 이제는 뭐 제 발에 맞는 거 구하기도 쉽고 스타일 자체 좀 20대 중반이라도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뭐 구두도 신고 뭐 그렇게 한 거죠. 됐습니까? 궁금증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변절 이유 잘 알았고요. 네, 변절할 수 있죠 뭐. 씨발. 작업실 쓸 때 네. 어떤 팬이 반스를 선물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한테 되게 뭐라 하셨거든요. 네, 왜요? 뭐라고 했는데? 이 변절자 새끼 이러면서. 그죠. 그 기억이 나네요. 버리면 나 신으려고. 근데 끝까지 안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그래서 한 번도 안 신었어. 왜요? 그건 그것대로 지랄이네. 근데 저도 그냥 반스는 안 어울려요. 그래요? 어울려요. 뭐 반스나 그거나 컨버스나. 제가 그래서 컨버스 하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안 신어요. 왜요? 안 어울려. 제 생각에는 약간 체형인 것 같은데.
뭐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안 어울려. 그럴 수 있죠 뭐. 자기 멋은 또 자기만 아는 거니까. 맞아. 패션 얘기 근데 계속하니까 좀 꼴값이네요. 꼴값이네요. 사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 아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집이에요 지금. 문구씨 있는 거. 컨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머리도 그렇고. 그건 자기 관리가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방한을 해야 되는데 방한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호승심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아무도 뭘 안 했는데 난 컨버스만 신는 사람 혼자 정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네. 혼자만의 도전 과제를 만드는 거. 맞아, 좋죠. 저는 굉장히 그걸 즐기는 편이라. 약간. 맞아요. 근데 자기 관리랑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것도 꼴값이긴 하지만 네. 아티스트로서 이미지를 굳히는 거.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르고 싶을 때 못 잘랐던 이유였기도 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브랜딩하고 뭐 이런 것. 금발, 장발, 인디맨으로 이미지가 좀 있어서. 네. 근데 그래서 못 잘랐던 것도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함이 크고 하니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 관리이면서 자기 관리가 아니게 되네요. 그러면. 근데 그 말이 맞네요. 호승심 때문에 거의 많은 그러니까 것들을. 항상 싸우고 있어 본인과. 존나 피곤하게 살아. 아니에요. 항상 재밌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절대 흰선 안 밟아. 횡단보도 할 때. 그런 거죠. 그걸 이제 30몇 년간 하고 사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그쵸. 술 많이 줄였고 운동도 뭐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박재재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너가 한국에 돌아오면 운동 메이트를 하자. 왜요? 같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선 혼자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걔가 잘 잡아주나 봐요? 아니요. 근데 그냥 누군가랑 하면 효율이 좋아지니까. 근데 프로포즈 받은 사람 마냥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라고 하면서 드디어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아마 눈앞에 있으면 글썽이지 않았을까. 김박재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가식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친하게 된 네. 남자 동생들은 저를 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보통 친하게 지내면 동생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형의 입장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거든요. 동생들이 내가 형일 때 동생들이 날 좀 좋아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20살 초반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형들이 좀 멋있어 보여요, 원래. 그런가? 형들이 좀 멋있어 보이고 그 형들 막 뭣도 아닌데 맞아. 뭔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끌리는 게 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20살 초반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 보면 저 형 좀 잘하는데?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2, 3년 지나잖아요? 이 새끼 병신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럴 때다. 근데 김박재재는 30살이잖아요. 한국 언제 온대요? 내년 5월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남았네요. 근데 뭐 이번 올해 뭐 방학 때 오면 그래요. 꼭 나가겠다. 왜 네 맘대로. 신신당부를 저한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나와주시죠. 그리고 혹시 뭐 정신적인 멘탈 케어 같은 건 좀 하는 편이세요? 네. 근데 뭐 주기적으로 뭐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 미친놈이 됩니다. 나도 나를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을 하고 망상이나 뭐 어떤 뭐 파고 들어가는 그 힘이 가장 강한 감정이 좀 우울함이나 어떤 슬픈 감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거기서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이제 그 루틴 같은 게 몇 개 있죠. 그걸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명상이고 아니면 뭐 좋게 만드는 뭐 이런 그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준비 운동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물론 그것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떨어져서 보기.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유체 이탈하듯이 스스로 약간 타자화하는 거예요. 쓱 빠져서 멀리서 날 보기. 그러면 맞아. 일단 거기서 얘가 얼마나 힘들구나. 오케이. 너 지금 70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솔루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걷기. 일단 나가서 걸어. 그러면은 그냥 걷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 진짜 한 5시간 걷습니다. 그냥 그러면 몇 킬로 걸어요. 막 십몇 킬로 걷고 막 이래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근데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한 번 딱 앉을 때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힘든 것보다 더 한 게 이제 딱 앉으면 무릎이 엄청 아파가지고 왜냐면 이게 무릎이 평소에 이제 생각하고 걸으면은
살짝 굽히면서 걷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생각 없이 그냥 걷잖아요. 무릎이 꺾여요 앞으로. 팡팡 치는구나. 팡팡 치죠. 그러면 막 무릎 엄청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 게 있죠. 그거 아니면 이제 잠자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 마음을 좋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자기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이걸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딱 누워 있고 내 머리를 그려요. 이렇게 그림. 눈을 감고 하나 있는 거를 어떤 손이 와가지고 돌을 하나씩 옆으로 빼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빼내는 행위밖에 생각이 안 나. 어떤 이게 돌이었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것만 남아서 결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좋은 것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술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 먹으면 이제 점입가경 또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많이. 그래서 최대한 진짜 우울하면 술을 안 먹는 그런 게 있어. 윤조 씨는 어때? 근데 저는 뭐 그거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극한까지 가니까 네. 완전히 비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이 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처럼 그게 확실히 그게 있대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뭐 몸을 뭐 만드는 게 아니고 뇌도 사실 뭐 그런 거죠. 피지컬하다는 거죠. 완전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 카니보 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요새 좀 들거든요. 네네. 그거랑 운동이랑 같이 해서 우울할 때 확실히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론 힘들면 마시곤 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몸이 힘들면 좀 술을 먹고 싶고 너무 막 이제 고됐거나 했으면 맞아요. 맛있는 음식이랑 먹고 싶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운동하고 근데 그러면 좀 해소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공기 마시는 것도 좋고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점점 나이 먹을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몸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제 종종 보여요. 특히나 정신적인 걸 관리를 안 해서 완전히 마태가 가는 사람들이. 그럼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것도 우울한 얘기지만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뭐 사실 엄청 막 옛날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정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케어를 하고 멘탈 케어를 하고 맞아. 그런 방식 같은 게 저도 사실 그런 걸 어디서 잘 몰랐어. 그냥 전 체득한 거거든요. 우엽지처럼. 물론 엄청 효과적이다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그게 좀만 더 빨랐다면은 그 친구들이 좀 더 빠르게 행복하게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도 근데 20대 중반 넘을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했고요. 그 미친놈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 막 그냥 혼란 서핑 그래가지고 맨날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웅주 씨 맨날 술 먹으면 내가 막 맨날 존나 화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랬었던 사람이죠 제가. 그럼 지금은 좀 많이 안정됐나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 또 아닌 것 같고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화낼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맞아 필요해요.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뭐 20대로 돌아갈래? 혹은 뭐 10대로 돌아가려면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10대는 저는 절대 안 돌아갈 거거든요. 10대는 진짜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20대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약간 좀 진지해지네요. 그죠? 네. 근데 뭐 진지할 수도 있죠. 뭐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되게 궁금해 하나 봐요. 그죠? 자기 관리라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많이 힘든가 봐. 다들. 그러니까 힘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죠. 뭐 위로 한 게 없는데.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면 말입니다. 안 힘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외곽인 인디맨 여기서 일하는 여기서 끝내고요. 목요일 7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좋네요. 입덕 부정기를 거쳐서 입덕 부정기가 뭐예요? 왜? 부정하는 거야. 왜? 팬이라고 해. 감히 부정을 해? 감히 팬이라고 말 안 해? 웅주 씨 그거잖아요. 사단왕이잖아요. 네. 도망간 거죠. 구세주처럼 펑크가 등장했죠. 부딪히고 쓸리고 하란 말이야. 아무튼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요. 어색함입니다. 겁나 어색하던데. 그러니까 어색해 하던데요. 그게 보여 눈에서 눈동자 흔들려서 무슨 말 할까 이거. 형이 좀 그래. 제가 좀 불편하게 하나요? 다른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사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에서 올라온 27세 문웅주입니다. 저는 단둘이 있으면 네. 낯을 별로 안 가요. 상영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약간 설레죠 그러면. 설레더라고. 당신 쓰레기야. 비싼 거 했잖아요. 지랄 병신 같은 거.